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 1차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경로를 탐색합니다. 도착지는 청와대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를 향해 여야 후보들이 탄 차량 2대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줄 인간 내비게이터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택수 대표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대선 레이스 중인 차량들 어떻게 잘 달리고 있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자동차가 좀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지난주에 45.6km로 달리던 윤석열호가 이번 주에 40km로 조금 속도가 줄었습니다. 5.6km. 그리고 이재명호는 지난주에 스쿨존 제한 속도 32.4km 약간 넘는 수준. 그러다가 지금 좀 올라갔어요. 39.5km. 그래서 거의 박빙. 아주 그냥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없이 아주 박빙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속도가 아주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요즘 뭐 눈물도 많이 보이고, 네, 자주 흘리더라고요. 네, 감성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는 본인 SNS에 충북 천주의 한 시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넘어질까 우려해서 아내 김혜경 씨가 뒤에서 끌어안는 사진을 올리면서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해경 안전벨트라고 적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일단 그 이재명 후보는 당이라든지 이쪽보다는 후보 개인한테 집중하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조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거 네네. 말고는 아직도 좀 벌어져 있는 네, 것들도 맞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한참 좋을 때 윤석열 후보가 한참 좋을 때보다는 네. 붙는 추세고 뭐 그거는 어떻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가 계속 60, 7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여당 후보인데 계속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이재명 후보가 피치를 올리고 자기로 좀 집중시키고 일정도 지금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은 윤석열 후보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일정이죠. 거기다가 후보 부인까지 네네. 같이 나가지고 정말 뭐 초반에 총력을 쏟아붓는다. 여기서 더 벌어지면은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뭐 과부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올린다. 네. 그러고 그게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열심히 같습니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네. 효과를 그렇죠. 봤다. 이택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 여성층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 남성층보다 지지를 덜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네. 윤석열 후보하고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는 뭐 남녀간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 밀렸다가 여성층 그리고 2030 계층에서 추이는 대체로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부인의 이 낙상 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야구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KT를 이제 응원하는 모습, 이 부분이 이제 같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성적인 이 득표력 소구에 어느 정도 효과를 이제 본 것으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대를 원래 송영길 대표가 잡고 있었는데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잡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예. 이 정치적인 유산이 과거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들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 커야 되는 그런.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신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검사 옷벗은 지금 7개월밖에 안 됐고 네. 아무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사직도 뭐 2번 하고 근데 국회의원을 뭐 해보지는 않았고 당내 어떻게 보면 비주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대를 이제 본인이 직접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원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경쟁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하고 그래서 메모드급은 됐는데 일단 자기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잡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민주당 쇄신 이런 뭐 선대위 그림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지금 잡기 시작한 모습인데 일단은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인간 내비게이터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과연 동승자를 누구로 하고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인지
태권의 추천 경로, 택수의 추천 경로를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컨트롤 타워, 신촌. 지명이 나왔네요. 컨트롤 타워를 어디를 컨트롤 타워로 정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보면은 특별한 어떤 방향성보다는 사람 많이 만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부인하고 밝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거 효과 있어요. 네. 근데 107일을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이제 키를 잡겠다 선대위를 했는데 후보가 매일매일 전국 돌아다니고 뭐 언론 상황 살펴가지고 무슨 지시 내리고 메시지 짜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보면 자 우리가 내려놓자. 송영길 대표부터 중진들까지 내려놓쳐야 되는 데서는 거의 합의를 보는 것 같은데 누가 할 거냐. 동승자가 누굴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키를 잡는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가만 보면요.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후보가 밀어붙이다가 당하고 청와대하고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접었어요. 네. 물론 이제 포장은 쿨하게 후보가 접었다라고 됐지만은 후보가 놓은 거고 뭐 자영업 총량제 이런 부분들도 접었고 후보가 이야기했던 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접힌 것들이 많아요. 실무적인 쪽은 후보가 오히려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정책적인 거 큰 가닥은 후보가 가고 실무적인 것은 캠프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약간 거꾸로 돼 있다. 그럼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오늘 우상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5년 전 대선 문재인 대통령 캠프 때 보면은 자 선대위원장이 누군지는 우리 지금도 기억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핵심적으로 역할 누가 했느냐? 양정철,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키를 잡아가지고 말하자면 연출가 역할을 했었다.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서포트를 후보의 신임도 했죠. 받고 있고 당에 대한 장악력도 높은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럼 민주당에서 자 중진들이 물러나고 뭐 초선, 재선 젊은 사람들이 합시다. 그럼 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그런 사람들이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력이라든지 당에 대한 뭐 이제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과거에 임종석 양정철 같은 중량감이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떨어진다. 것이냐. 네.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부분은 빨리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신촌을 추천 경로로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바로 신촌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선거의 3대 요소 인물, 구도,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도는 지금 당청 지지율이 당이 20%대 그리고 청이 3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견인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또 구도가 어려운 판에서는 인물 아니면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서 20대, 30대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대가 있는 제가 이제 신촌은 어떻게 뭐 지리적 정보를 말씀드린 거고 상징적인 정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20대, 30대를 지금 겨냥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 선대위 1일차 풍경이 오늘 뭐 취업준비생,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 창업자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사실 오늘 눈물을 좀 흘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1차적인 터닝 포인트는 조금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의 거취라든지 여전히 이제 난제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박용진 전 후보도 얘기한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사실 중심축을 갖고 가야 또 당이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송영길 대표랑 계속 뭐 같이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실무형 참모들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되느냐 이 부분들 아직도 과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그 신촌은 뭐예요, 그래서? 신촌은 2030 젊은 젊음의 거리. 젊음의 거리. 그래서 좀 안 가보셨군요. 자, 두 번의 추천 경로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